혹시 요즘에 화장실 자주 가지 않으세요? 나이는 한 50대? 맞죠? 그러면 꼭 아셔야 될 정보가 있어요. 모르고 지나치면 진짜 큰일 난다고 하니까요. 얼른 화장실 다녀오시고 저 좀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꼭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엘의 쾌녀드림 MC 조승연입니다. 오늘은 중년 남성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질환이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야간뇨와 빈뇨, 절박뇨 같은 배뇨 장애를 유발하고 50대 이상에서는 50%, 60대 이상에서는 60%, 70대 이상에서는 무려 70% 정도가 경험한다고 보여지는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강섭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엘 비뇨의학과의 김강섭입니다. 네, 원장님 먼저 전립선 비대증의 특징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점이 눈에 띄입니다. 그렇죠.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빠르면은 요즘은 한 40대 후반, 우와. 50대 정도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제 질환이 되겠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유병률은 이제 계속 증가하는 대표적인 노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발병률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변화가 전립선 크게 영향을 주게 되니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흔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남성 호르몬 자체의 변화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전립선 자체가 커지게 되겠고 그에 의해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전립선 비대증이 다양한 배뇨 장애를 유발하는지 또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점점 궁금증이 생겨나는데요. 지금부터 스마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혹시 나도 전립선 비대증일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 자극 증상이라는 것과 막힘 증상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는데요. 자극 증상은 말 그대로 방광 자체가 이제 자극이 되면서 발생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빈뇨라든지 화장실에 급하게 가는 급박뇨라든지 그다음에 밤에 자꾸 깨는 야간뇨가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막힘 증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 나오는 길이 막히면서 생기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같은 게 든다든지 자꾸 소변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막힘 증상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요. 밤에 자꾸 깨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그리고 시원하게 해결하지도 못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는 게 왜 이렇게 배뇨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걸까요? 전립선은 이제 요도를 싸고 있는 이제 기관이 되겠습니다.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은 이제 소변 나온 길이 좁아지게 됩니다. 하수도가 좁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물이 조금밖에 못 나오니까요. 그렇죠. 물이 이제 그런 방광이 해야 되는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방광 자체도 힘이 들어지고 거의 소변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여러 증상들이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 문제가 방광까지 건강을 위험시킨다고 하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 병원을 찾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게 되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비뇨의학과 병원을 방문하셔서 그에 대한 검진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치료 등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어떤 질환인지는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치료 방법도 그렇고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약물 치료도 가능한지 또 나한테 맞는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증상이 심하지 않고 약물 치료에 반응을 잘 하는 환자분이라고 한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맞지가 않는 말이 되겠습니다.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을 때는 약물 치료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해야 된다면은 그건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약으로도 정말 충분히 치료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다른 치료 방법, 뭐 시술이나 수술을 생각해야겠네요. 환자분들이 약물을 드셔도 계속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수술이라든지
라든지 시술 같은 방법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술이나 수술이라고 하면 제가 다 겁이 날 것 같은데요. 마취도 해야 되고 또 입원도 해야 되고 너무 아플 것 같고 하기 싫으면 어떡하죠? 그렇죠. 저 같아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네. 같은데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립선 비대증의 그런 수술적인 치료에 있어서 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과 그다음에 맞추기 필요한 이제 수술로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시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그냥 수면 마취나 국소 마취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입원하지 않고 그냥 당일 입원 정도만 네. 해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거부감을 갖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마취 부담도 적고 또 퇴원도 빠르고 장점이 많은 것 같아서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시술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리줌이라고 그래서 뜨거운 수증기를 이제 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자체가 이제 위축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위축이 되게 되면서 요도를 막고 있는 전립선 자체를 이제 사이즈를 줄이면서 네. 소변 나오는 길을 열어줘서 그런 배뇨 증상을 개선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결찰술이라고 그래서 네. 이제 전립선 자체에 이제 실을 이제 집어넣어서 양쪽으로 이제 당기게 되겠습니다. 네. 양쪽으로 당기게 돼서 막혀 있는 요도를 넓혀주는 이제 그런 시술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아이틴드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재질을 갖다가 이제 요도에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집어넣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넓어진 채로 그냥 그대로 이제 전립선이 이제 넓은 채로 유지가 되기 신기하네요.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시술이 아니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수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수술은 이제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홀뮨 레이저라고 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절제하는 홀랩이라는 방법이 있게 되겠고요. 고속의 물줄기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아쿠아 오블레이션이라는 치료 방법이 네. 있겠습니다. 홀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비뇨의학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방법이 되겠는데 이제 이게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정이 되지 않고 이제 역행성 사정이라고 해서 이제 정액이 이제 뒤쪽으로 이제 방광 쪽으로 빠지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겠고요. 요즘은 좀 많이 줄기는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 수술을 받게 되면은 요실금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이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그런 요실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쿠아 오블레이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두 가지의 단점이 요 홀랩보다는 굉장히 적은 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점도 알게 됐으니까 혹시 나도 전립선 비대증일까 하고 의심하고 계신다면 꼭 진료를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비뇨기 건강을 지키는 유엘의 쾌뇨드림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강섭 원장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